매주 금요일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5.18 망언 논란. 어제 징계가 결정이 됐고요. 당사자가 세 분이시죠. 이종명 의원, 김진태 의원, 김술래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시고, 자, 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좀 시간이 되면은 법관 탄핵 문제도 좀 다루긴 할 텐데 이게 어디까지 얘기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뭐 북한 핵 문제 이런 건 안 다룹니까? 그거는 논란 한번 해야겠죠, 그죠? 손혜원 의원 건이나 이런 건 안 다룹니까? 저번에 했잖아요. 그거는 두 번이나 했는데. 아, 이거 5.18 발언 때문에 다 묻혔는데요. 네. 자, 5.18 발언. 일단은 그거부터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징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종명 의원은 제명을 하겠다라는 거고, 김진태, 김술래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 징계에 대해서 일단 김영우 의원님 생각을 좀 같은 당이시니까 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 입장이 네. 아니라 우리 당의 입장은 예. 이번 5.18 관련한 발언은 크게 잘못됐다. 국민의 상식 또 역사 인식하고는 동떨어졌다라는 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네.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밝혔고요. 네.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국방위원을 했었고 네. 지난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많은 의혹에 대해서 빨리 진위를 가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법안의 취지예요. 네. 그래서 그 법안이 빨리 작동되기를 원하고 네. 다만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네.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번 징계에 대해서는 네. 뭐 아쉬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분은 제명, 두 분은 전당대회 출마했다는 이유로 유예가 됐는데 네.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은 이런 당규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것을 좀 고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왜냐하면은 전당대회 출마한 이후에는 징계를 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는 또 내부적으로 엄청 논란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아마 당규를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과거에. 예, 그거 좀 자세히 여쭤볼 게 있지만 먼저 박주민 의원 말씀도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뭐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청와대에서 5.18 진상규명위원 그러니까 2명,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명 중에 2명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쉽다고 하셨죠. 예. 그 5가지 조건이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그 역사학자라든지 뭐 심리학자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다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분들은 자격 조건에 안 맞으니까 좀 다른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유한국당이 좀 감안해서 빨리 좀 진짜 조건에 맞는 분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방금 뭐 이제 김 의원님께서도 5.18 관련돼서 이 새 의원이 한 발언 또는 태도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이미 뭐 얘기를 하셨고 또 국민분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요. 징계가 지금 그 이종명 의원의 경우에 이제 제명을 하고 나머지 두 분은 유보를 했다. 그게 뭐 당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당규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두 분이 그러면은 그 전당대회에서 뭐 최고위원이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는 상당히 많은 득표를 얻는다거나 하면은 과연 그 이후에 유예됐던 징계가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이냐. 사실상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시간 끌기가 결과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윤리위원회 뭐 당규 뭐 이런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요. 진짜 의지가 있으면 지금 현재 그 윤리 제소가 돼 있거든요. 윤리특별위원회 국회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김용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 말씀. 이제 참 난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근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또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된 마당에는 또 우리는 당원 당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그 곡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규가 잘못됐다면은 그것을 이제 개정해야 되지만 전당대회 와중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되면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어차피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 판단을 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 내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받는 것이 1차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이상한 게요. 방금 김 의원님께서 아까 모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민주주의 질서라든지 민주화 운동의 우리 당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다. 당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전당대회에서 할 수 있는 주장과 할 수 없는 주장이 있겠죠. 왜냐하면 공당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또 그 헌법의 어떤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의무로 부여받고 있는 공당인데 그 공당의 전당대회에서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세 분 의원의 태도나 발언은 허용되기 어렵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 오히려 출마를 못 하게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실 전당대회는 우리 특정 정당의 이제 또 정치적인 행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맞고요. 물론 그 정치인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죠. 하지만 정치인이 또 해야 될 행위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당은 그래도 당의 공식적인 그 사죄도 하고 사과도 드렸는데 제가 이거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벌어진 많은 일들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 건도 그렇고 서영교 의원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나요? 난 그것도 한번 같이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본인도 뭐 셀프 징계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본인도 윤리위에 자청을 해서 뭐 주의조 징감을 받았죠.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5.18 이 발언으로 온통 정치 이슈화가 됐습니다만은 이 여당이 너무 또 이 5.18 발언 가지고 정치화하고 너무 극대화시켜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현안도 많지 않습니까? 김태우 감찰 반원 그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 청와대 뭐 지시까지 받고 특검에 대해서 사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통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기회다 해가지고 너무 공격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뭐 반성을 당연히 하지만 박주민 의원님 조금 균형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 의원님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공격을 하는 게 지나치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저희가 그렇게 공격하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다뤄도 김진태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쫄깃할 때도 있지만 저 없으면 재미없으니까 저 살려주세요. 김순례 의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살려줘라. 잘못된 발언입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얘기하고 해도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인데 지금 저희들 보고 얘기하지 말아라 더. 그러니까 반성을 하지 않는다. 당에서도 아무런 역할 안 하시면서 겁니다. 당에서도 아무런 그 자체적인 노력 안 하시면서 바깥에서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만 얘기해라. 두둔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도 여당으로서 너무 내로남불식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관계를 좀 잠깐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종명 의원이 이제 제명이 결정이 됐으면은 이게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의원 제명이 아니라. 출당 조치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의원총회는 언제 예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아직 공고는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정해진 이것도 뭐 당원 당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를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당선은 되지만은 저희는 또 정치 조직이니까요. 정당에 가오는 것은 또 국민들의 정서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저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아까 박지원 의원께서 그 국회 차원의 그 윤리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좀 대해달라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은 우리 당으로서는 당이 밟아야 될 그 당내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될 거예요. 예. 의원총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을 청와대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당내 입장 정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또 5.18 직접 관련자들이 또 진상조사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것도 제척사위에 해당된다라는 게 저희의 또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 문제를 계속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간다고 하면은 논란이 좀 되겠죠, 앞으로도요. 박주민 의원께도 제가 하나 확인할 게 그러면 국회 차원의 윤리위가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그 당내 절차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미뤄진다 그러면은 그 다른 당들끼리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할 수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김 의원님께서 정말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분명히 판단하셨고, 근데 안타깝게도 애매한 당원 당규 때문에 못한다라는 식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원 당규와 상관없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절차 가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제 그 협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죠.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랬어요. 아마 이번 기회에 지금 윤리위에 가셔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당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공격으로서 활용하기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손혜원 의원 건도 그렇고 뭐 서영교 의원 건도 그렇고 등등등도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물그늘어지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역에 어제 그제 계속 다녀봤는데 이번에 그 5.18 발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한 더더군다나 뭐 오늘도 주제인 것 같은데 그 판사를 탄핵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이 엄청 심해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탄핵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판사 탄핵 얘기는 그러면은 지금 근데 윤리위에서 뭔가를 결정을 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제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결 3분의 2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15표가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 의원님도 그러시고 뭐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들도 굉장히 이건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종명 의원은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는 자유한국당에서 당연히 뭐 결사 반대 이런 건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절차만 가동되면은 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태도에 비춰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이게 어쨌든 이게 사실 김영우 의원께서 대답하시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좀 곤란한 것도 없습니다. 발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하나 여쭤볼게요. 당의 입장이고 발언이 불거지고 나서 나경원 원내대표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수습 발언들이 또 논란이 됐어요. 그게 조금 더 여론을 악화시키지 않았나라는 그런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게 역사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나 대표의 얘기고 김 위원장은 이게 뭐 다양한 의견 자체가 보수 정당의 어떤 생명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언급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우 의원께서는? 저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인 가치, 민주화라고 하는 우리 그 현대사에서의 가치, 이것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요. 또 존중하죠. 또 전 그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가요?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한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들의 명단은 우리가 다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 유공자라고 하면은 역사 발전에 있어서 공을 세웠고 국가 발전에 공을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명단 자체는 공개가 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분들의 사생활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자세한 행위들에 대해서 공개는 못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도 그죠? 그것은 사생활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보훈처에서도 그랬고요.
다만 명단조차도 알 수 없는 깜깜이 명단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공자들의 자녀들이 또 취업에 있어서의 가산점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또 유공자들의 네. 여러 가지 일단 국가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 유공자 명단 공개가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긴 한데 네. 그거 박주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여러 차례 뭐 정부의 해석, 법 해석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공개를 할 경우에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뭐 개인정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사실 우리 역사가 굉장히 아픈 역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5.18 유공자분들이 사실상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그 세 분 의원님들처럼 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매도를 해왔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신공격과 피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고려가 작용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근데 아까 좀 사실관계가요. 네. 독립유공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게 돼 있는데 네. 6.25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6.25 참전 유공자도 지역적인 차원에서만 봤을 때도 예. 다 알 수 있죠. 공개가 된 셈입니다. 지역에서 보면.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 유공자로 지정이 된 그 취지는 그분들이 피를 흘리셨고 대한민국을 지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새기고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민주화 운동도 물론 여러 가지 또 참혹하게 피해를 입으신 예. 그런 민주화 운동 유공자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 예. 다만 그래도 지금 저는 정확한 명수도 제가 모릅니다. 4천 몇백 명 된다는 다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거 있지만 예.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예. 근데 이제 유공자에 대한 또 예우나 대우나 또 보상을 해드리고 있죠. 연금은 없습니다. 연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짜 뉴스예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단 자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국가 유공자들 명단은 다 비공개인데 네. 예외적으로 독립운동가들 명단을 공개하는 형태가 돼서 이게 사실관계를 짚자면은 네. 오히려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김한원 씨하고 그 의원 세 분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저희 이제 고소 고발 됐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네. 아니 정치적인 차원에서 뭔가 더 진행될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세 분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절차를 빨리 가동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오늘 사실 야당으로서 또 5.18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사실 말씀드린 게 좀 난감한 거는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말이죠. 이거는 뭐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뭐 천안함 폭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듯한 발언을 한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우리 다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죠? 물론 5.18하고 같은 선상에서 다룰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이런 때 너무 내로남불식의 이 정치적인 정말 그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얘기가 좀 길어져 가지고요. 이 판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각각 뭐 한 말씀씩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아까 저희 먼저 얘기를 꺼내셨잖아요. 김영우 의원께서 좀 네. 부적절하다. 판사 탄핵을 하는 거는 그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그거는 아무리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제도라고 해도 네.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제도는 그것을 탄핵을 활용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은 극히 제한돼야 된다라는 취지일 겁니다. 예. 그리고 법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면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은 사법부나 행정부가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네, 그럴 자세들이 민주당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관 탄핵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헌법과 오히려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가장 악질적인 갑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탄핵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박주민 의원께서 우선 김 의원님께서 헌법에 탄핵 제도를 명시한 거는 오히려 그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라는 취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엄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요. 네.
법관은요 신분이 헌법상 보장이 돼 있습니다. 신분이 헌법상 보장돼 있으면서 자체 내의 징계로도 해고, 제명 이런 게 안 돼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국회 탄핵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안 되고 뭐 검찰의 수사로도 안 되고 하면은 입법부가 나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취지를 좀 오해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마음에 안 드는 재판을 했으니 탄핵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사법농단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그 행위 거기에 관련된 판사들을 지금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사법농단에 관여됐고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즉 재판이라는 것을 신성한 업무로조차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판사들이 계속 국민들을 재판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민주당이 판단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그 정의당이 어제 발표했잖아요. 10명 명단을. 그 민주당은 언제 발표를 하게 되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이제 명단을 정해서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계획입니다. 5, 6명 정도라고 언론에 나오던데. 저희들은 이제 규모는 그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준은 재판 거래에 직접 관여하거나 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그런 판사들로.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정의당이 10명 발표하고 민주당이 대여섯 명을 발표한다 그러면 그게 딱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의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마녀 사냥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 잣대를 근데 결국은 정권적인 차원에서 지금 그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판사에 대해서 저 사람은 탄핵의 대상, 저 사람은 또 긴가민가하고 이런 것을 정치권에서 판단하면 아니 헌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 입법부가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분리주의가 될 수 없어요. 그 입법부가 논의하는 것은 다 정치적인 거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면 법은 왜 만듭니까?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판단을 해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박주민 의원께 이게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야당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명단 발표라든지 명단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에 대해서 계속 신상털이하고 판사에 대해서 행위를 평가하고 과거 이력을 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입법부가 법도 만들면 안 돼요. 정말 해야 될 다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거 아니십니까? 오늘이 박주민 의원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됩니다. 훈훈하게 끝내야 되는데 자, 박주민 의원이 그동안 쭉 고생해 주셨고요. 김영우 의원께서는 저는 계속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박주민 의원은 스케줄상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요. 새로운 뉴페이스가 누가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박주민 의원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 오긴 힘들 것 같다. 아니, 훨씬 더 잘생기고 그런 분이 오실 박주민 의원님이 좋습니다.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박주민 의원님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